정상에서 그분이 제 손을 잡았을 때 6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57세 과부가 느낀 떨림, 60세 호라비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하산길 차 안에서 그분의 손이 제 허벅지에 올라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산 친구가 아니라는 걸요. 텅 빈 산장에서 단둘이 남았을 때 그분이 속삭였어요. 이제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은 57세 박미숙이 아닌 떨림이 가득했던 20살 박미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평생 처음으로 고백하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세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지 6년이 흘렀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하루아침에 저는 홀로 남겨졌어요. 51세였던 그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 2년은 그냥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밥을 차려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캐나다에 있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명절에나 한 번씩 연락하는 사이였죠. 그렇게 4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미수가, 너 이러다 진짜 우울증 걸린다. 나가야 돼. 사람 만나야 해. 하지만 나갈 기운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정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수가, 나 등산 모임 하나 알아? 중년 모임인데 분위기 좋아. 같이 가자. 저는 거절했어요. 귀찮았거든요. 하지만 정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냈어요. 결국 저는 졌습니다. 알았어. 한 번만 가볼게. 정희가 좋아했어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해 4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 8시에 북한산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6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하지? 등산복이 있긴 했는데 10년 전에 산 거였습니다. 입어보니 좀 헐렁했어요.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거울을 봤습니다. 57세 여자의 얼굴이 그대로 비쳤어요. 주름이 깊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염색을 한 지 오래됐거든요. 화장을 해볼까 했지만 그냥 두었어요. 등산하는데 무슨 화장. 지하철을 타고 북한산역으로 갔습니다. 역에서 내려 입구까지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등산인데. 입구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2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였어요. 정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수가 여기. 저는 정희에게 다가갔어요. 정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자, 소개할게. 얘는 내 고등학교 동창 박미숙이야. 오늘 처음 왔어. 잘 부탁해.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회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는데 잘 어울렸습니다. 얼굴은 그을렸지만 인상이 좋았어요. 나이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 맡고 있는 김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어 악수했습니다. 박미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악수하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 손이 크고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부드러웠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뗐어요. 그분도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등산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어때? 분위기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사람들 다 좋아 보여. 한참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운동을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 힘들었습니다. 앞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저만 뒤처졌어요. 정희도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천천히 걸었어요.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그 총무분이었어요. 김태준 씨.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분이 제 옆으로 왔어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등산은 속도가 아니라 즐기는 거니까요. 저도 같이 천천히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앞에 가세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뒤에서 확인하거든요. 혹시 다치거나 힘든 분 있으면 도와드려야 하니까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제 옆에서 걸었어요. 처음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친구가 데려왔어요. 등산 좋아하세요? 글쎄요. 오늘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처음에 다들 그래요. 근데 몇 번 오다 보면 좋아지실 거예요. 산 공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걸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분과 걸으니 숨이 덜 찼어요. 아니, 숨은 차는데 신경이 안 쓰였습니다. 그분 목소리를 듣는 게 좋았어요. 등산 모임은 얼마나 하셨어요? 3년 됐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 그분을 봤습니다. 아내를요? 네. 7년 전에요. 그분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어요. 저도요. 남편을 6년 전에 잃었어요.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요. 처음 3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둘은 잠시 조용히 걸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30분쯤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그렇게 그분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는 곳, 자녀 이야기, 일상 이야기. 편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래 알던 사람 같았어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쉬고 있었어요. 정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수가 여기. 저는 그쪽으로 갔어요. 태준 씨도 따라왔습니다. 다들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도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으려는데 태준 씨가 물었어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태준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가까웠습니다. 팔이 스칠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김밥 직접 싸오셨어요. 네.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태준 씨가 김밥을 하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솜씨가 좋으시네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데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정상에서 보는 서울 전경이 아름다웠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태준 씨가 말했어요. 경치 좋죠? 네, 정말 좋네요. 자주 오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요. 그럴게요. 그날 하산하면서 태준 씨와 계속 함께 걸었습니다. 정희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태준 씨가 물었어요. 혹시 연락처 교환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산행 공지 드리려고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문자가 왔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오시면 좋겠어요. 김태준입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느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미숙입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옷을 신경 써서 골랐어요. 새로 산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살짝 했어요. 거울을 보니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태준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왕산 가기로 했어요. 북한산보다 낮아서 편하실 거예요. 네, 좋아요. 그날도 태준 씨와 함께 걸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편했어요.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눴습니다. 미숙 씨는 평소에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어요. 가끔 친구 만나고 TV 보고.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외로워요. 많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도요.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태준 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손을 놨어요. 죄송해요. 그냥 공감이 돼서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 손에는 태준 씨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갔어요. 태준 씨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등산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어요. 어느 날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 혹시 평일에도 시간 되세요? 저는 놀랐어요. 왜요? 그냥 같이 산책이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요. 둘이서요. 네, 둘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나? 괜찮은 건가?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수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산 산책로에서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뭘 입지, 화장은 어떻게 하지.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썼어요.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남산에 도착했을 때 태준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회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잘 어울렸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미숙 씨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소처럼인데요.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같이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무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태준 씨가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가끔 팔이 스쳤어요. 그때마다 전기가 흘렀습니다. 미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요. 태준 씨는요? 저는 미숙 씨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행복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미숙 씨 볼 수 있나 생각하고 밤에 자기 전에는 미숙 씨 생각하면서 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준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저는 미숙 씨가 좋아요. 여자로서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았어요. 꽉 잡았습니다. 미숙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0세에 다시 듣는 고백이었어요. 6년 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태준 씨가 좋아요. 태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았어요. 산책로 한가운데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상관없었어요. 고마워요, 미숙 씨. 저도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매주 두세 번씩 만났어요. 등산도 가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준 씨가 말했어요. 미숙 씨, 우리 집에 한번 오실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집에요. 네. 저녁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냥 저녁이요. 네, 그냥 저녁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저녁이 아니라는 걸요. 토요일 저녁에 태준 씨 집으로 갔습니다. 마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25평쯤 되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거실이 보였어요. 태준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능숙했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30분쯤 지나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불고기, 나물 반찬들, 된장찌개. 이걸 다 만드셨어요. 네.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태준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미숙 씨가 잘 먹어주니까 기뻐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태준 씨가 씻고 제가 닦았어요. 잘 맞네요. 그러게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주말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보지 않았어요. 서로만 봤습니다. 미숙 씨, 네. 태준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저는 태준 씨 어깨에 기댔습니다. 편했어요. 오늘 여기 있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망설였어요. 하지만 원했습니다. 네. 태준 씨가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6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이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태준 씨 혀가 제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받아들였어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어요. 깨끗한 침대가 보였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제 옆에 누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태준 씨가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하나, 둘, 셋. 블라우스가 벗겨졌습니다. 태준 씨가 제 몸을 봤습니다. 예뻐요. 거짓말이요. 57세 여자인데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 눈에는 예뻐요. 태준 씨가 제 배에 키스했어요. 부드러운 입술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위로 올라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사랑해요, 미숙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저는 6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어요. 항상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태준 씨와 함께라는 것만 느꼈어요.
둘은 서로를 꽉 안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왜요? 6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저도요. 둘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잘 자요, 미숙 씨. 잘 자요, 태준 씨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고 그중 한두 번은 태준 씨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매번 새로웠어요. 태준 씨는 항상 다정했고 저를 소중히 대해줬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 씨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때요? 아이들이요? 네. 우리 관계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하려니 두려웠어요.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진지하잖아요. 그건 그런데요.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위로하는 건데요. 그래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 옆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엄마가 남자 만난다고. 57세예요. 그리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 씨가 물었어요. 어젯밤에 우셨어요. 아니에요. 미숙 씨 눈이 부었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나서요. 태준 씨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쟤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에요. 태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미숙 씨 준비가 안 됐는데 재촉한 것 같아요. 태준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추석 때 올라갈게요. 오빠도 캐나다에서 온대요. 그래, 잘 왔다.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이들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그날 저녁 태준 씨를 만났어요. 커피숍에서였습니다. 태준 씨, 저희 잠깐 쉬는 게 어떨까요? 태준 씨가 놀라 저를 봤어요. 쉬다니요. 딸이랑 아들이 추석에 와요. 그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요. 미숙 씨,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태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태준 씨 눈이 붉어졌어요. 저는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저도 진심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태준 씨가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태준 씨한테서 문자가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아들이 캐나다에서 왔고 딸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명절 아침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요. 제사를 지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바람을 폈어. 용서해줘.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아빠 생각나서.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들죠?
캐나다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그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요.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좋은 분 만나시면 재혼하셔도 돼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는 놀라 딸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고마워. 근데 난 괜찮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태준 씨 생각이 났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어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태준 씨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를 잊었을까? 핸드폰을 꺼냈어요. 태준 씨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준 씨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태준 씨한테 전화해야겠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하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태준 씨였습니다. 미숙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미숙 씨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인사라니요. 손이 떨렸습니다. 황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 씨,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어요. 태준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마포로 갔어요. 태준 씨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어요. 문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가 태준 씨를 놓쳤구나. 그날 밤 핸드폰을 보니 태준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숙 씨, 오늘 제 집 앞에 오신 거 알아요.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미숙 씨를 보면 다시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미숙 씨, 저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미숙 씨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아요.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아요. 미숙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가 아니어도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준 씨, 미안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태준 씨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마다 등산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가지 않았어요. 태준 씨를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TV를 보고 청소하고 밥을 먹고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예전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태준 씨를 알기 전에는 외로운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어느 날 정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요즘 왜 안 나와? 등산 모임 그만뒀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바빠서. 태준 씨 때문이지.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수가 태준 씨도 요즘 안 나와.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잘 안 맞았어. 미안해. 내가 괜히 데려가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니 태준 씨 생각이 더 났습니다. 태준 씨도 힘든가요? 저 때문에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태준 씨한테 마지막으로 연락해야겠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 씨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제발이요. 1시간쯤 지나 답장이 왔어요. 언제요? 내일 저녁 어떠세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남산 산책로에서요. 우리 처음 고백했던 곳에서요. 알겠어요. 다음 날 저녁 남산에 갔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왔네요. 네.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씨, 미안해요. 왜요? 제가 태준 씨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니에요. 미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태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 태준 씨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태준 씨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재혼할 준비요. 아이들한테 말할 준비요. 죄책감 없이 사랑할 준비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태준 씨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가고 싶어요. 재혼은 아직 이르고 그냥 만나고 싶어요. 연인으로요. 네, 연인으로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고요. 태준 씨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진지해요. 미숙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숨기면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준 씨, 미숙 씨, 미안해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미숙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1년일 수도 5년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60세예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확실한 관계를 원해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태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우유부단한 거죠. 둘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갈게요. 네. 건강하세요, 미숙 씨. 행복하세요. 태준 씨도요. 태준 씨가 멀어졌어요.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준 씨가 점점 멀어졌어요. 산책로를 벗어나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더 텅 비어 보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태준 씨를 보내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 만나고 TV 보고 청소하고요. 태준 씨 생각은 여전히 나요. 특히 토요일마다요. 우리가 함께 등산하던 날이니까요. 후회하느냐고요. 네, 후회해요. 매일 후회합니다. 태준 씨를 놓친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태준 씨한테 미안했으니까요. 여러분, 사랑에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준비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저는 57세에 다시 사랑을 느꼈습니다. 6년 만에 여자로 살아났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태준 씨, 어디 계시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고마웠어요. 저도 언젠가 준비가 되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후회하지 않게 확실하게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나이가 많든 혼자 살든 상처가 있든요. 사랑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만 준비가 됐을 때요. 확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 때요. 그때 시작하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용기 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저처럼 외로움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황혼 이장미였습니다.